자, 지금 현재 요 클러치 라인이 저 차 타고 갈까? 그래? 지금 이 클러치 라인이 어디? 상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지난번 작업에 의해서 오늘은 그 다음 날인데요. 어제는 악셀 케이블을 만들었고 오늘은 그 악셀 케이블 끝나고 출고하려던 찰나에 클러치 에어백을 하다가 클러치 라인이 터져 있는 거를 확인을 했던 상황에 미션을 내렸는데 이거를 수압을 참 힘들게 해두셔가지고 여기가 상단 부분이 너무 길어서 터널이랑 걸려서 엔진을 마운트를 풀어서 엔진을 통째로 앞으로 좀 밀어놓고 자리를 만들어서 빼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차에는 LS 엔진의 트레맥이라는 브랜드의 수동 미션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클러치 세트도 당연히 다 순정이 아니고 그래서 요 유압 라인이 터져 있는 게 아마도 여긴가가 심하게 꺾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클러치 페달에서부터 마스터 실린더에서부터 오는 클러치 라인이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간 다음에 유압을 작동시키고 반대편까지 나와 있는 라인은 에어백이를 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근데 이 라인이 둘 다 터졌는지 어쩐지 잘 모르니까 그냥 둘 다 싹 갈 거고 지금 이 상단에 걸려 있는 라인은 마스터 실린더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인데 요거는 제가 세지 말라고 임시로 걸어둔 거고 그리고 실제 차에 장착되어 있던 라인은 어디다 놨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다 놨지? 진짜 어디 갔지? 아이 너무 전쟁 같은 미션 탈거였어가지고 진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뭐 아무튼 나 멍청이지? 여기 달려있지. 이거를 따로 빼놔야지라고 생각하고 안 빼놓은 거였어. 아무튼 이게 여기에 걸려있고 여기서 정비 꽤나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여기서 한 번 더 돼 있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터져가지고 분출되면서 여기서도 묻어있어서 이 라인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내린 김에 싹 갈자 싶어서 요 라인까지 전부 호스집에서 호스를 새로 씹어 온 다음에 메쉬호스로 교체해주고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올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이 턱이 너무 길어가지고 정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턱을 좀 가공해서 이렇게 커팅해서 달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요 길이가 엔진이 앞으로 간 거리보다 기니까 요거를 이렇게 딱 자르면 되지 않을까 예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차 위에서는 시프터가 여기서 작동을 하고 실제로 미션에 박히는 자리는 여기라서 그거를 연장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린 김에 세척도 조금 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유압 펌프 있으면 이렇게 라인 밀어보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다 슬래브 실린더가 터질 수도 있어. 리미트가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밀리면은 유압 실린더들은 터질 수도 있어서 진짜 이거 올리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긴 한데 그거는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그렇게 된 거였겠지? 이거 통째로 내서 내 거에 달고 싶다. 나봐요. 예. 안녕. 아유 우르릉 쾅쾅. 외모창! 아, 말하고 가야지. 짜란! 끝났습니다. 미션도 내려가지고 클러치 라인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클러치 라인 총 3개를 새로 유압 라인을 제작해 와서 다시 작업하고 올렸습니다. 이제 클러치 감이 짱짱하게 돌아왔고요.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이 납니다. 이제 이 차는 악셀도 밟을 수 있고 좋습니다.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수동차에서 자동차. 안에 타 있잖아? 시동 걸려있으면. 어때? 좋아요? 소리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 아저씨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갔다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자력으로 느낌이 좋아요. 힘듭니다. 한 번 더.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포기하렵니다. 아 됐습니다. 짠! 짠! 아우! 야 됐다 이건. 아 갖고 올게요. 아유 힘들어라. 오늘 소개하는 차량 소개한 차가 아니지? 죽겠다. 좋은 날씨네. 자 앞에 보신 정비한 차량입니다. BMW E32의 735i의 모델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 7 시리즈 설명할 때 740li, 뭐 750li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반대로 해가지고 IL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E32의 7 시리즈인데 BMW 7 시리즈의 2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30, 735, 740, 750 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735까지는 직렬 6기가 들어가고 7
740은 V8 그리고 750은 V12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저도 꽤 생소한 모델입니다. 저도 이렇게 약간 올드한 모델들은 자세히 알지 못해가지고 이거 한다고 좀 깨작깨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정보는 위키토피아? 나무위키. 오케이. 거기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신 차량 저희 입고된 게 작년 한 7월 말 8월쯤 입고됐었는데 이게 차량은 다른 데 셋업을 하고 트러블 때문에 이제 여기 좀 머리가 좀 아프다 해서 좀 해결을 해달라서 오셨던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게 그냥 순정의 올드카였으면 제가 안 받고 그냥 다른 곳을 가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다른 곳을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좀 특별한 모델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요 외형은 순정처럼 외형도 좀 남다르지만 지금 여기에 파워트레인은 순정이 아니라 LS1 엔진과 수동 5단 미션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차량 좀 소개를 해드리면 18인치 BBS 슈퍼 RS 휠이 사용되어 있고 그 안쪽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TTS V6P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개코 서스펜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차는 정말 이쁘게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순정 차량에다가 샵에서 한 번에 올 세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실내도 보면은 기깔납니다. 실내가 그냥 아주 풀 커스텀으로 만든 롤케이지, 이것도 지금 다 커스텀을 만드셨더라고요. 성능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좀 컨셉을 잡는 용도로 제작을 한 것처럼 눈에 보여요. 그리고 시트가 무려 4개가 다 버켓 시트다. 요거 버켓 시트도 카피 아니거든요. 정품 시트 지금 4개를 다 사셔가지고 4점씩 벨트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컵홀더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손 많이 갔어요. 어쨌든 눈으로 봐도 꽤 비용을 많이 썼죠. 이렇게 돼 있고 앞좌석에 보시면은 이제 나르디 핸들, 제가 봤을 때 샤주분이 약간 좀 옛날 감성을 아세요. 시프터도 수동 수압 해놓고 저기 부분도 막아놓고, 그리고 좀 불편한 부분들 4채널로 좌우랑 앞뒤까지 다 이제 장착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진짜 차에 정말 진심이시구나, 돈 정말 많이 쓰셨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압을 다 해놓고서 차량을 받고 타는데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못 잡고 하다가 돌고 돌아 저한테 온 차량입니다. 잠깐 봤었지만은 엔진을 좀 보여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수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LS1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LS1이라고 해도 사실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어느 차에 사용할 때 다른데 뭐 필요한 요건들은 다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수업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엔진 미션만 띡 바꿔가지고 올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은 이게 전자계통적으로 맞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미션 자체가 그냥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차량에 맞는 위치가 딱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엔진의 수평과 이 맞는 자리에다가 넣어야 하는데 또 공간이 안 맞으니까 공간적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해서 수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걸 수압하고 나면 후륜 모델이잖아요. 앞에서 엔진 미션 있고 미션에서 이 디퍼런셜까지 보내주는 드라이브 샤프트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보통은 찾아보면 수압한 차들이 밑에 하부 라인이 문제가, 엔진이 있고 밑에 뭐 조향도 있고 막 링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조리를 못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 개조해서 오일팬도 개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차도 엔진 오일팬과 미션 오일팬이 다 개조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세팅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린 전기계통 문제와 아이드 관련된 거랑 이제 클러치 관련된 거 좀 문제가 있는 거를 트러블 슈팅을 하면서 꽤 긴 시간이 소요됐는데, 어쨌든 건 6개월 정도 만에 문제 있던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하고 이제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타서 좀 소개를 좀 이어해드릴까요? 자, 이 감성 지리는 차. 아이고 다 좋은데 시트가 내 사이즈는 아니야.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내리만 퍼들고. 들리십니까? 사운드가 미국차에서 들릴 법한 사운드가 지금 유럽차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LS1에다가 하이캠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하이캠이 지금 몇 도짜리가 들어간지 모르겠으나 세팅이 되어 있고,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은 좀 딴 얘기긴 한데, 보통 저희가 차량을 세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배기를 한다 하면 몇 파이로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라고 보통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요 정도 하드코어해지면 터보 세팅할 때도 터보가 뭐가 들어가고 매니폴더가 뭐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다 안내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주분이 지금 이 차에 들어간 스펙에 대한 거를 자세히 모르세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니까 뭐 제가 스펙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부품을 가지고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잖아요. 근데 차주분께서 그런 걸 모르시니까 이거 엔진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은 그냥 LS예요, LS1이에요, 딱 거기까지만 아시니까 그 이유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습니다. 수동 미션도 어떤 수동 미션이 수업된지도 모르시고, 이 차량에 온 가장 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배선이 좀 남잡하게 다 꼬여 있어요. 막 다 섞여 있어가지고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손을 대면은 다시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임시 방편으로 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라인을 정리해가지고 잡아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막 잡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발전기 쪽이었는데, 이 발전기가 LS1의 발전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여러 개를 시켰거든요. 이게 국내에 없으니까 해외에서 계속
물건이 조달되는 과정에서 3주 한 달씩 걸리는 시간들이 걸리는 건데, 그런 과정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오래 걸린 거고,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맞았어요. 물건들이 맞춰봤을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있는 거 빼서 다른 거랑 비교해보자 해서 빼고 찾아보니까 LS1 엔진용 제품이 아니라 유니버셜 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아이템들은 참 다양한데 이 엔진을 여러 곳에서 쓰기도 하고, 세마쇼커 보셔도 아시잖아요. 뭐 A 차량에 A 엔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A 차량에 C 엔진이 수업되어 있어가지고 막 에어컨도 없는데 에어컨 살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엔진은 LS1이 맞는데 배기량이 뭔지 모르고 수압은 돼 있는 건데 발전기가 순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발전기를 지금 수업되어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거랑 동일한 걸로 비교하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을 내가 꿈꾸고 만든다고 하면은 차주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저는 내 차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도는 최소한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 하면서 좀 더 많이 느꼈어요. 내가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뭐가 문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짐작을 못해요. 아, 이거 문제니까 이거 수리해야지, 아니면은 이거 문제니까 지금은 운행을 해도 돼 안 돼 라는 이 판단도 안 서니까 그냥 경고등만 띡 떠버리면은 다들 이제 회로가 멈춰가지고 바로 샵에 전화기 바쁜 거예요. 근데 최소한 내가 무슨 튜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본 지식, 내가 무슨 부품을 사용했다는 거 기본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셔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어쨌든 이 차가 현재 그게 안 돼가지고 수리하는데 꽤 오래 걸렸던 차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유지가 잘 안 돼요 라는 부분들도 계속 제가 차량을 체크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유지를 하기 위한 것들, 센서류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는 게 사실 엔진이 있으면 이 엔진의 공연비를 맞추는 법은 에어플로우 센서라든지 맵 센서, 그러니까 공기량이 들어오는 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엔진이 공기량에 맞춰가지고 기름을 넣으면 폭발하잖아요. 우리가 타겟한 공연비가 맞냐 안 맞냐는 산수 센서가 결정을 합니다. 산수 센서에서 피드백 받아가지고 야, 생각한 것보다 공연비가 좀 진한데,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기름을 빼자 넣자 라는 판단을 이슈에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럼 이슈에서는 다시 요 연료계통에다가 야,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좀 빼, 넣어,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비를 맞춰가는 건데, 일단 지금 그 과정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악셀을 밟고 놓으면 RPM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RPM이 올라갔다가 물려있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슈에서 지금 정상적인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가 순정 엔진만 사용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순정 엔진에다가 하이캠, 벅벅벅거리는 느낌을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하이캠을 추가로 주문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이 하이캠을 넣고 차주분은 매핑을 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하이캠을 넣고 뭔가 보정 작업이 조금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이캠이 들어가면서 되게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아이들 자체가 되게 불안정해져요. 그 과정이 원래는 있는 건 정상이긴 한데 요것도 매핑으로 하면 어느 정도 좀 보정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권으로 갈 수 있는 셋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미심쩍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차주분이 그걸 잘 모르세요. 뭐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죽어있던 센서류도 다 살려서 다시 연결해놨고, 이 매핑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 드렸으나 차주분이 그건 원치 않으셔서 이 아이들이 좀 물렸다 안 내려오는 거는 그냥 이대로 출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짜잘한 거 몇 가지만 한 건데, 어쨌든 데이터가 없는 차량이고 이거를 저희가 뭐 차 한 대 붙잡고서 몇 날 며칠을 잡고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트러블 슈팅 하는데 막 한 달 두 달씩 매달려 쏟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 날 때만 틈틈이 본 거예요. 차주분한테 미리 말씀드렸었고 이거 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품이나 이런 거 수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오래 걸렸다. 그리고 부품이 딱 해결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트러블 슈팅 다 하는 데는 일주 정도 소요됐습니다. 왜냐면 원인은 다 파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시간은 걸렸지만 잘 해결이 되었고요. 멀쩡해진 차 한번 주행 감성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름 게이지 만든 거예요? 몰라. 그러면 주유소 가서 2만 원만 넣자. 당황스럽네요. 야, 플라에 돌아가 소리 시컨저리네 거의. 아, 감성은 차는 역시 미국 차야. 아, 미국 차가 아니라 미국 엔진입니다. 아, 진짜. 이야, 탱크다 탱크. 감성은 질입니다 지금. 야, 사실 이걸 세팅할 때 차주분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출력이 뭐 어쩌고 이런 걸 생각하고 만드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요 오래된 모델이 너무 좋고 여기에 LS 감성이니까 미국 감성이 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아마 이 조합을 하신 것 같은데, 느낌은 너무나 좋습니다, 감성 자체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다. 아마 옛날 LS라서 일반 유저 될 건데 혹시 모르니까, 매핑이 모르는지 모르니까.
아, 기름개지 살아있는 거다. 불 꺼졌어. 아, 이 하이킹 감성은 기어 회전하는 소리는 거의 시커니 소리야 지금. 와, 느낌은 좋네요. 예, 약간 이런 감성입니다. 미국 쪽은 이런 작업들이 흔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출고한 지 20년이 넘은 차량은 환경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튜닝하는 데 자유로움이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물어본 바로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차가 망가진 채로 주행을 해도 크게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거기 수지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냥 차에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 나가면은 흔한 작업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보기 어렵잖아요. 이 핸들 소리 겁나 거슬리네. 야, 나 이 클러치 말타는 거 너무 오랜만인데. 할 수 있어는 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차주분이 굉장한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원하는 차량을 만들었다 허나 꽤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차량이 작업이 되고 나서 깔끔하게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워낙 하드코어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트러블이 생겼을 거고, 그 트러블을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스트레스를 꽤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해결한 부분들도 사실 극히 일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차량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샵에서도 돈을 받고 작업해주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트러블이 생기면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작업이에요. 이게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데이터를 진짜 몇 날 며칠 보고 있는데 거의 지금 한 달째 수집하고 있거든요. 자료들이 많아야지 한 번에 끝나니까. 그렇다 보니 일반 차주분들은 아마 하시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용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열받으면 또 나아지네. 뻑뻑뻑뻑뻑뻑뻑. 배기음을 한번 담아주지 않겠어? 감성하는 지렸다. 차주분이 이런 하드코어한 거를 쉽게 결정해서 만들지 못했을 건데, 그 어려운 거 용기 내어서 이런 작업을 하셨던 거에 정말 박수를 칩니다. 난 이런 거 못해. 앞으로도 이런 차량 보내주시면 안 받겠습니다. 진짜 오래 태어났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받자. 튜닝카 리뷰한 거 받자. 굉장히 위험한 컨텐츠인데, 컨텐츠 옛날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튜닝카를 저희가 타보고 저희가 차를 보고서 리뷰한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왜 제가 고민을 했냐면, 저희는 어차피 샵이고 샵의 입장에서 차량에 대한 리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하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했었는데, 해야겠습니다. 다른 샵에서 세팅했던 거를 저희가 보는 것도 저한테 또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배움의 자세로서 다른 차량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대가리 컨텐츠 튜닝카 편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아래 이메일로 내용 남겨놔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한번 시승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